안녕하세요. 합격의 아이콘 정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활 필기 2급 시험 곧 보러 가시나요? 네. 그렇다면 정리하고 가셔야죠. 올해 출제된 상시 문제를 포함한 컴활 필기 2급 기출풀이 제2과목이고요. 지금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해 보죠. 먼저 1번 문제, 다음 중 데이터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데이터 통합 문제가 나오면 나올 거 없어요. 바로 1번 문제가 나오고 4번 이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올해도 나왔고요. 자, 갑니다. 데이터 통합은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영역의 이름을 지정하여 통합할 수도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통합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와 통합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같은 통합 문서일 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거 예문만 다르지 항상 요 구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잊지 마세요. 다른 원본 영역의 레이블과 일치하지 않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에 통합하면 별도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지고요. 여러 다른 시트에 있는 데이터나 다른 통합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도 통합 대상이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많은 분들이 이 보호가 나오면 또 어려워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현재 엑셀에 특정한 시트를 보호하겠다. 데이터 여기 입력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게 시트 보호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엑셀 문서에서 각각의 시트를 새롭게 만드는 거 안 돼. 시트를 삭제하는 거 안 돼. 이런 거는 문서 보호예요. 됐죠?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 어디 가서요? 셀 서식에 그 보호 탭이 있습니다. 이 보호 탭에서 숨김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문이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숨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금 항목입니다. 잠금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만 여러분이 시트 보호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불필요한 거 허용을 하든지 말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숨김이 아니라 뭐라고요? 잠금. 답 몇 번이다? 1번.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아도 되죠. 예, 암호를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합 문서 보호는요, 오로지 시트를 삽입하든가 삭제한다든가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이런 걸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죠. 통합 문서 보호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창을 선택하면 통합 문서의 창을 옮기거나 크기 조정, 닫기 등을 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와 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여러분, 우리 시험에 이 서식에 대한 문제, 데이터 입력, 채우기, 서식, 얘네들은 문제 꼬박꼬박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서식, 시험이 내일 또는 내일 모레인데 아직 서식을 마스터 못했다면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샵, 콤마, 샵, 제로. 여러분 샵은 뭐예요? 숫자. 0은요? 숫자인데 얘는 뭐예요? 오로지 숫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 0 대신에 숫자가 없다면 그 자리에 0을 찍어줍니다. 자, 116553 이 데이터예요. 그럼 여기에 샵, 콤마, 샵, 제로, 점 00은 뭐예요? 무조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 소수 둘째 자리 없는데요. 소수점이 없다면 만들어야죠. .00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 그럼 뭐예요? 1,165,573. 어때요, 여러분? 오, 띵동. 그 다음에 2번. 형식. 0.00은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소수 둘째 자리. 그럼 뭐예요? 앞에는 세 자리 쉼표 이런 거 없죠? 숫자 그냥 나열해 쭉. 그리고 뒤에 점하고 소수 둘째 자리. 맞아요. 3번. 샵, 콤마, 샵샵, 콤마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 콤마가 붙는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예, 바로 세 자리, 여기 여러분. 1165573. 여기서 세 자리는 바로 여기죠, 여러분. 예, 요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 쉼표, 요 자리예요. 그러면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이 뒤에 천 단위 이하는 다 잘라버려. 그럼 573을 날려라 이겁니다. 근데 이 5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반올림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1,165가 아니라 1,166 천원이란 글자. 그러니까 5가 아니라 6이 돼야 돼요. 나 이런 거 약해. 그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데요. 이 답의 오답률은요, 주로 여기에 답을 하세요. 퍼센트는요, 원래 값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 붙이는 거기 때문에 뒤에 동그라미 2개 붙이고 퍼센트는 아무 잘못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 답 3번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아, 이러면 천 단위의 쉼표 찍고 나머지 버리는데 5 이상은 반올림 해줘야 돼. 이걸 규칙으로 알고 계세요. 자, 알파풀. 여러분, 유사 문제 감지됐습니다. 3번 유사 문제 풀고 가요. 비슷한 문제.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봅시다. 점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 3번 문제 봅시다. 유사 문제 1, 2 두 개나 준비했습니다. 자, 1번. 아래 보기는 입력 데이터. 이게 입력 데이터. 표시 형식, 그 다음 결과. 이런 순으로 표시한 것이다.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수점 0은 뭔 얘기예요? 소수점이 없어도 만들어야 돼. 점 0. 어때요? 아유, 맞네. 그쵸? 네. 그 다음에 2번. 21, 23500. 빨간색이 거슬리시죠?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21, 23500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똑같네요.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야 돼요. 여기 쉼표. 근데 5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여기 4가 돼야 되는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쉼표 찍고 1, 2, 4 하고 1000원 이렇게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얘가 답은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봐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문제은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진 않고 100%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내기엔 뭔가 찜찜하고 하니까 가져다가 뭐예요? 몇 개만 특징적인 건 답으로 하고 나머지 엑스트라들을 다 새로운 걸로 바꾸는 거예요. 됩니까? 상공, 골뱅이 기하. 골뱅이가 뭐예요? 문자열 그대로 상공 뒤에 기하. 123.1은요. 0.00은 뭔 뜻입니까? 소수 이하 둘째 자리 무조건 한 자리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0 붙여야죠. 1, 0. 됐습니까? 네, 답 2번. 그 다음에 유사 문제 2번을 봅시다. 다음 중 원본 데이터를 지정된 서식으로 설정했을 때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본이 5054.2예요. 서식 샵샵샵. 샵샵샵은 뭡니까? 무조건 얘는 세 자리 쉼표 찍지 말고 정수만 표시해. 그건 뭡니까? 5054. 그쵸? 예.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 대한민국 골뱅이 파이팅. 뭔 얘기예요? 대한민국 그대로 온다?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아, 오타가 났어요.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이 아니라 파이팅. 이걸 잡고 2번도 답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저의 오타예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이건 시간형식 아닌가요? 예, 15시 30분 22초예요. 이 원본 데이터에 HHMMSS. H가 뭐예요? 시간, M은요 분, S는 초. 그러면 H 시간 2자리, M 2자리, 분도 2자리, 그 다음에 S도 2자리, 그
그 다음에 AM, PM은 뭡니까? 이걸 12시간제로 표시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15시면 뭡니까? 오후니까 PM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잖아요. 3시니까 3으로 표시하지 말고 03으로 표시해 이 뜻이죠. H가 두 자리니까. 그 다음에 30분 22초. 그래서 여기 0이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이거 은근슬쩍 이거 오답 많아요. 네, 0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본이 날짜 데이터예요. 2021년 8월 20일 서식이 YYY 뭡니까? year 연도 4자리 표시에 2021 빼기 month 8인데 월 2자리 08 맞죠? 그 다음에 20일인데 D가 3개예요. D가 3개면은 영문 요일 3자리로 표시. 그럼 8월 20일 제가 강의하는 현재 연도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8월 20일 보시면은 여러분 뭡니까? 금요일 맞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Friday에 FRI. 만약에 D가 4개면 Friday 다 뜨겠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 좀 이해돼요? 네, 이게 서식이에요. 서식 나왔던 유형 정리해드렸습니다. 고고고 돌아갑니다. 자, 4번 문제 풀러 갑시다.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 여러분 매크로는 우리 2급에서 2문제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다음 중 작성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을 클릭해서 실행한다. 예, 도형이라든가, 그죠? 예, 도형, 양식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기 키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가기 키 또 하나 우리 시험의 포커스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와 엑셀의 바로가기 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충돌할 경우 뭡니까?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우선하더라. 이거 알아둬야 되겠고요. 매크로를 지정한 워크시트 셀 자체를 클릭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반드시 도형이나 양식을 이용해 클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에 대한 문제였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 5번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 고정, 창 나누기 얘네들 여러분 아직도 이거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면 곤란합니다. 틀 고정과 창 나누기 무조건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어디에서 나누었든 그 구분선은 위의 행 또는 왼쪽 열에서 나뉘어진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여러분 2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틀 고정 선택된 셀에 예를 들어 B의 5번지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틀 고정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고정이 된다? 4번 행 고정되고 그 다음에 A열이 고정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왼쪽 열 그 다음에 위에 행이 고정된다. 창 나누기도 이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행 또는 제목열을 고정해 놓고 작업할 때 아주 업무에서도 유용하죠. 그 다음에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서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예제로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틀 고정 구분선은 never 이동시킬 수 없어요. 한 번 딱 하면 고정됩니다. 그에 비해 창 나누기의 그 구분선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답 3번이고요. 틀 고정 방법으로 첫 행 고정을 실행하면 선택된 셀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첫 행이 고정된다. 맞는 말입니다. 답 3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유사 문제 가봐야 되겠죠. 여기 알파풀. 자, 5번 가봅시다. 보면은요. 다음 중 틀 고정과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틀 고정은 기본적으로 워크시트 아래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이 고정됩니까? 어렵게 문제 봤는데 정말 문제 무리였구나. 그죠? 답이 1번이에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워크시트 어디? 위에 있는 행과 왼쪽에 있는 열이 고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셀 편집 모드에 있거나 워크시트가 보호된 경우에는 틀 고정 명령 사용할 수 없고요.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 이용해 위치를 변경할 수 없지만 창 나누기 구분선은 위치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개의 스크롤 가능한 영역으로 나뉜 창을 복원하려면 두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줄을 아무 곳이나 따당 누르면은 여러분 그 창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유사 문제가 있는데 6번이 도대체 어떤 건지 봐야겠죠. 보여드리죠. 오류 메시지. 네, 오류 메시지도 은근히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중 입력한 수식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와 그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샵 value. 여러분 이 value는 시험에 단독으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뜻이죠. 잘못된 인수라든가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value 메시지가 뜹니다. 즉 예를 들어 숫자 입력해야 되는 곳에 문자를 넣는다든가 이럴 때 value 오류 메시지가 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div 제로는 뭡니까? div 나누기예요. 나누기. 즉 특정 값을 0으로 나누었다든가 빈 셀로 나누었을 때 div 제로 에러가 뜹니다. 그 다음에 샵 name 나오죠. name은 뭡니까?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했어요. 또는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 수식을 텍스트에 그 수식의 텍스트를 사용했을 때 이게 바로 name이에요. 그 다음에 ref 나왔죠. ref는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죠. ref는 참조를 잘못한 거예요. 레퍼런스 오류입니다. 그래서 참조할 수 없는 셀을 참조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그럼 유사 문제, 오류 문제들 어떤 게 나왔는지 좀 자세히 봅시다. 다음 중 유사 문제 1번이에요. 는 sum A3에서 A9, 즉 A3번지부터 A의 9번지까지 쫙 더해. 이때 각각의 영역을 표시할 때 처음 셀과 마지막 셀 사이에 콜론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문제는 콜론을 안 넣었다 이겁니다. 참조의 콜론이 생략된 경우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로 이번에는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샵 NA, 샵 null, 그 다음에 REF, name 뭐예요? REF? 참조라는 말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REF가 아니라 이거는 name이 돼야 됩니다. name이요? 예, 제가 그랬죠. 얘는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든가 그 다음 뭐예요?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뭡니까? A3, A9 이거 그냥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예요. 이런 셀이 없잖아요. A3, A9라는 셀이. 이거를 갖다가 수식에 쓰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에러가 뜹니까? 그렇죠. value 에러가 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 역시 value입니다. 그래서 value 답 몇 번? 4번. 이런 문제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다 나왔던 애들이에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특히 유사 문제 1번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 옳거니 데이터 입력이 나왔네요.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셀 안에서, 즉 하나의 셀을 말하는 거죠. 한 셀 안에서 줄바꿈을 하려면 Alt 엔터를 누른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빙고 맞습니다. 한 행을 블럭 설정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거예요. 한 줄 여기를 이렇게 범위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셀 입력하고 엔터를 꽝 치면 이 밑으로 내려가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거죠. 왜요? 얘는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오른쪽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셀이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행 단위로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제가 스페셜로 정말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스페셜로 보여드린다면 이 얘기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 쓰고 엔터를 치면 그 범위 지정한 다음 셀로 이동한다고요. 오른쪽. 이해돼요? 네, 요거예요. 요거. 그 설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왜냐면 오답률이 높아요. 옳지 않은 거 하니까 무슨 소리야. 엔터 꽝 치면 아래로 내려가지 왜 오른쪽이야. 이러면서 2번의 답을 막 하세요. 네, 2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여러 셀의 숫자나 문자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여러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한 후 바로 뭐 눌러야 됩니까?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아는데 그래도 보세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러분이 23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프트 엔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예문. 이거 빠지지도 않고 맨날 똑같은 예문입니다. 열의 너비가 좁아 입력된 날짜 데이터 전체를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셀의 너비에 맞춰 우물정이 반복 표시된다. 띵동. 자 그러면 유사 문제 7번 보도록 합시다. 정리하고 가요 여러분.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입력 취소하고 싶어요. 뭐 눌러요? ESC. 그 다음에 셀 안에서 줄을 바꾸어 데이터 입력하려면 Alt Enter. 아까하고 똑같죠? 텍스트 숫자, 텍스트와 숫자가 조합된 거, 날짜, 시간 데이터는 셀에 입력하는 처음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4번 읽고요. 그래요.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해당 셀을 범위로 지정해 데이터 입력하고 이런 컨트롤 엔터를 누른다. 아 이거 맞네요. 그럼 답 3번인가 본데요. 3번이 맞아요. 왜냐면 텍스트하고 텍스트 숫자 조합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근데 날짜 시간은 이게 안 돼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 데이터를 제가 화면 할게요. 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일 엔터 그리고 제가 한 쓰면은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돼요. 그 다음에 한일 533 한일 말고 다른 거 이번에는 갑을 533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갑 치면 나와요. 자동 완성되죠. 그렇지만 날짜는 그게 아니라고요. 날짜는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 이거 보세요. 안 나오죠. 자동 완성 안 돼요. 그래서 텍스트하고 숫자 조합만 자동 완성이 되는 거지 날짜 시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보여드렸습니다. 답 3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짜증내고 어려워하는 문제인데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값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MOD가 뭐죠? 나머지 구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러면 18이 뭐예요? 바로 나누는 숫자 피제수죠. 그리고 나누려는 숫자가 -4예요. 근데 이게 산수의 문제여서 또 하나는 양수가 하나가 음수니까 또 이게 나머지가 -2가 맞냐고 이렇게 막 2야 -2야 1번이 답인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양수하고 음수하고 이 나눗셈 계산하면요 음수가 나와요 여러분. 음수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 2가 아니라 -2예요. 목도 음수가 나오고 나머지도 음수가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세요. 헷갈리는 분은 내가 산수 실력이 모자라. 괜찮아요. 양수하고 음수하고 나눗셈 계산한다. 그럼 뭐라고요? 무조건 몫이고 나머지고 음수가 나와야 돼요. 기억. 그러면 1번은 맞네. 그 다음에 컬럼 CO. 여러분 컬럼이라는 함수가 뭐죠? 바로 열을 현재 가리키는 그 셀의 열 번호를 숫자로 알려줘요. 그러면 A열은 1, B열은 2, C열은 3. C의 5번지 셀의 열 번호 그럼 뭐예요? 3이죠.
그럼 여러분 low는 뭐예요? low. 요새 시험에 잘 나오는 low. 이건 뭐예요? 그냥 행이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low, CO 이렇게 쓰면 답 뭐 나와요? 뭐 나오지? 이런 곤란해요. 얘가 5번지면 뭐예요? 5번째 행. 그러니까 5가 나오죠, 답이. 아, 얘는 열번호, 얘는 행번호? 예. 그 다음에 2분과 오드. 뭐예요, 여러분? 오드하고 2분 알아요? 오드가 뭐예요? 홀스. 2분은요? 짝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는 오드. 예? 보세요. 는 오드. 이렇게 쓰면은 읽어보세요. 주어진 수에 가장 가까운 홀수라 그랬죠? 그럼 제가 만약에 오드 4 썼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아니 4는 저기 짝수인데? 그죠? 그럼 4에서 여러분 양수잖아요. 4는. 그럼 얘보다 큰 숫자 중에 가장 가까운 홀수가 뭡니까? 5죠? 그래서 5 나와요. 그럼 2분은요? 2분은 짝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3을 썼어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가장 가까운 숫자 중에 짝수를 보여줘요. 그러면 3에서 가까운 숫자는 뭡니까? 2도 있고 4도 있는데 큰 수, 양수는 큰 숫자를 원합니다. 4. 이해돼요? 요거 정말 깨알같은 함수죠.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2분 5가 6이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 다음 파워는 뭡니까? 거듭제곱 5의 얘가 미수, 얘가 지수승. 5의 3승. 5의 3승은 뭐예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럼 뭡니까? 75가 나와야죠. 15가 아니라 5, 3, 15 이게 아니라 5의 3승 이 뜻이라고요.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유 여기 풀이 빠졌네요. 유사 문제 있는데. 자, 원본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세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 일괄해서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세로 고침 눌러야지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됩니다.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우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는 자동으로 삭제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 예문 얘가 답인 걸로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됩니다. 네,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아요. 일반 차트가 된다. 답 2번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한 후 딜리트 누르고 피벗 테이블의 삽입 위치는 새로운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워크시트에서도 시작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다. 답 2번. 그 다음에 얘와 유사 문제를 또 보여드리죠. 얘도 유사 문제가 있나요? 많이 나왔죠. 자, 여기 여러분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중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뭐 글씨가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값의 특정 항목을 값 영역이죠. 그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자동으로 탁탁탁탁 생겨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도 있고 요약된 내용의 세부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을 열로 또는 열을 행으로 이동하면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요약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1번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2번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3번도 몰라. 그런데 4번에서 눈이 확 떠지면서 기쁘죠. 왜? 아, 예문이 똑같네. 맞습니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뭐가 된다? 일반 차트가 된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됐죠, 여러분? 그 답 4번.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여러분 이 사과나무 문제는요 정말 스테디한 문제입니다. 우리 커말 시험에 얘는 여러 번 나왔어요. 정말 바뀌지도 않아요. 감나무도 아니고 배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 사과나무의 평균 수확량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색과 다른 결과를 표시하는 수식은 이 문제 외웠을 줄로 아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텐데요. 다 뭐예요? 그런 분들.
하고 부르고 벌써 이미 넘어갔을 텐데요. 설명드리죠. 자, 여러분 디에버리지 함수는 뭡니까? 자, 이렇게 함수가 중첩된 경우에는 뭐부터요? int 정수로 표시하라는 거로구나. 소수점 안 키운다는 얘기예요. 트렁케이트 얘도 뭐예요? 다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죠. 다 버리고 숫자 보여주겠다. 라운드 다운 얘네들이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베스트 프렌드 관계만 알아도 답은 3번이야. 이거 안 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봐야 돼요. 자, 디에버리지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자가 들어가는 이 디에버리지, Dsum, Dcount 이런 애들은요. 무조건 첫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 A1부터 F의 7번지를 모조리 잡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을 구할 필드 번호나 필드 이름을 쓰죠. 5라고 쓴 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확량의 평균이로구나.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뭡니까? B1에서 B2 반드시 조건을 쓸 때는 필드 이름 들어갑니다. 종류가 사과. 그러면 종류가 사과인 수확량의 평균을 구합니다. 바로 얘네들이죠. 그러면 모두 더하면 38이에요. 38의 평균을 구해보면 또 제가 나눠봐야죠. 직접. 자, 3, 2, 6. 그 다음 뭡니까? 2 남죠. 그럼 소수점 꽝 찍고 6666 이렇게 나오겠군요. 계속 12.666. 근데 int는 뭔 뜻이에요? 나는 저기 정수로 표시해. 근데 뭐죠? 나보다 현재 값보다 낮은 정수. 그러면 이 뒤에 소수점 다 버리고 12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에 트렁케이트도 역시 이건 똑같죠. 12.666. 12.666에서 트렁케이트를 쓰면 뭐예요? 다 버리고 12만 표시할래.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도 뭔 뜻이에요? 0의 자리 소수 이하 다 버리겠어. 이 뜻이죠. 다 버리고 정수만 표시해 12. 베스트 프렌드들이라 똑같아요. 코드가. 그럼 답이 3번이로군요. 3번은 뭔 뜻이에요? 라운드는 악착같이 5 이상이면 끌어올려서 표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2.666 이거를 정수로 표시해 0이니까 그러면 6이니까 아이고 반올림 되네. 그럼 답은 13. 얘는 13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됐죠? 이렇게 풀어드렸으니까 혹시 만약에 내일 시험을 보신다. 그럼 뭐예요? 가서 보면서 이 사과나무가 나왔나 애타게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왔다. 그럼 뭐예요? Thank you. 3번의 답. 얼른 찍으세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아래 고급 필터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필터 시험에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죠. 자, 필터에 대한 설명. 특히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더라. 고급 필터는 사용자가 직접 조건식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조건식의 핵심은 뭡니까? 나란히 똑같이 쓰면 and야. 그 다음에 한 줄 아래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쓰면 or이야. and와 or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해석하죠. 국사 영어 나란히 썼네요. 뭔 얘기입니까? 국사가 80점 이상이고 영어가 85점 이상이어야 돼. 맞아요? 국사가 80 이상이거나라는 말이 들어가면 틀렸어요. 왜? and는 이고 또는 이면서 이런 접속어가 들어가야죠. 이면서 영어가 85 이상 그러면 3번과 4번.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여러분 평균이 어떻습니까? 모양이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나란히 가다가 한 박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거나 이제 여기서 이거나 평균이 85 이상. 답 몇 번? 3번. 이거 말장난이에요. 풀 수 있겠죠? 네. 자, 알파풀이 또 세워졌네요. 왜? 뭐가 어떤 문제가 유사 문제로 나왔나요? 11번 갑시다. 고고싱. 네, 심각하다. 그래요. 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4월에 대한 근속연수 데이터에 주어진 조건으로 고급 필터를 실행한 경우의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지 말고 조건만 봐요. 나란히 쓴 거 봅시다. 얘 나란히 썼네요. 그럼 뭔 뜻이에요? 이 줄만 해석해요. 성명이 김별은 뭐예요? 김씨성을 가졌던가. 네.
가졌던 거가 아니라 가지면서 근속연수 10년 넘게 일한 사람. 10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해야 돼요. 크다 부등호니까. 그러면 김시성이면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 누구 있어요? 얘밖에 없네요. 김수지 부장 25해 동안 일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다음 줄이잖아요. 또는 다음 줄 뭡니까? 또는 직의가 나란히 썼죠. 직의가 사원이면서 근속연수가 5년 미만. 그죠? 5년도 안 돼요. 5년 아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원이면서 5년 미만을 찾아라. 아이고 김혜나 씨가 해당되네요. 또요. 소정미 씨도 해당이 되네요. 맞습니까? 네. 하민수는요. 8년이라 안 돼요. 5년 미만.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김시성을 가져서 10년 넘게 일을 했던가 아니면 또는 사원이면서 5년 미만 일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럼 뭐예요? 1번 김수지 부장 25년 일했네요. 김혜나 사원 3년 일했네요. 물론 이것도 되죠. 근데 소정미가 빠졌죠.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소정미가 들어가야 돼요. 3번이에요.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란인데 아래로 쓰게 되면 이 조건 하나 또는 요 조건 하나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다음 중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설정 가능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이 찾기 및 바꾸기 문제는 몇 개 패턴이 있는데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그 찾기 및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하고 F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찾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찾을 내용에 맞는 문자 쓸 수 있고요. 네, 맞는 문자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여기에서 영업 이렇게 쓰고 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식을 찾으려면 여기 서식을 누르면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여러 데이터 타입에 따라 원하는 서식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에서 시트로 할 건지 문서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고 전자, 반자 구분도 할 수 있고 검색을 행단위, 열단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찾는 위치에서 수식에서 찾을 건지 값에서 찾을 건지 노트 아니면 메모에서 찾을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고르면 메모에서 텍스트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바로 얘네들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대소문자를 구분해 찾을 수 있다. 빙고! 수식이나 값을 찾을 수 있지만 메모 안에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이 바보 같은 얘기.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이전의 항목, 현재 커서가 있는 그 아래쪽이 아니라 그 위쪽으로 찾기를 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를 눌러야 됩니다. 이거 알아둬야 되고요. 와일드카드 문자인 별표 기호를 이용해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 2번. 자, 유사 문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유형도요. 그렇습니다. 찾을 내용은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은 숫자 셀을 제외한 특정 서식에 있는 텍스트 셀을 찾을 수 있다. 미안하지만 뭡니까? 숫자 셀도 포함되고 모든 셀이 다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 셀 제외가 틀렸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범위,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검색하는 시트와 현재 통합문서의 모든 시트를 검색하는 통합문서 중에 선택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모두 찾기는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되더라. 바로 이거 누를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갑시다. 13번. 아래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차례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거. 참고로 이 문제는요, 2016년도에도 나왔던 문제죠. 이 문제는 현재, 올해 또 상시에서도 몇 번 나왔죠. 자, 매크로 대화 상자에 A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만 할 수 있고, 무슨 단추는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뭡니까 이거? 이거 여러분 매크로 대화 상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나 다 아는데 알아도 보세요. 자, 한 번 더 단돌이.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보이죠? 이걸 눌러서 간단하게 매크로 이름을 뚜루루루 미음니은이응 이렇게 쓰고 확인 눌렀습니다. 그리고 뭐 저장 또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매크로 문서를 저장하려면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XLS SM 요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요.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색상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매크로 중지, 기록 중지 눌렀습니다. 매크로 만들어졌죠? 그러면 매크로 이 대화 상자에서 보세요. 지금 편집과 옵션 이 두 개를 묻는 문제인데요. 옵션을 먼저 눌러볼게요. 옵션 누르면은 매크로의 이름은 못 바꿔요. 그럼 뭐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달 수 있고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요? 옵션. 이해돼요? 네. 그 다음 편집은 매크로의 실제 내용, 매크로 이름이라든가, 보이죠 여러분? 매크로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크로의 동작에 대한 코딩 작업을 직접 실행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매크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편집에서. 그러니까 편집을 누르면 어디로 간다? VB 창으로 간다. 됐어요? 그러면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변경하는 건 뭐라고요? 옵션. A는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이라든가 명령 코드 수정하는 건 뭐라고요? 편집. 답 몇 번? 1번. 14번.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우리 필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게 필터입니다. 필터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어요. 자동 필터는 뭡니까? 엑셀에서 그 기본적인 필터의 조건식을 엑셀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만들어 놓은 조건식에서 조건 내용 데이터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 위에 그 필터링된 결과를 덮어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AND 조건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비해서 고급 필터는 조건식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링된 결과를 다른 곳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열만 추출해서 필터링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에 특정 조건에 맞는 자료만을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다. 빙고.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들은 뭐다? AND입니다. 잊지 마세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가 있다.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숨겨진 내 코드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숨겨진 행이나 열은 정렬에 포함되지 않아요. 답은 몇 번? 4번.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관련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시트 탭에 대한 설명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셀에 삽입된 메모를 시트 끝에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인쇄하지 않든가 아니면 시트 끝에 인쇄를 하던가 아니면 표시된 대로 인쇄하던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고요. 셀 구분선이라든가 그림 개체 등은 제외하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만 인쇄하도록 설정할 수 있죠. 뭡니까? 간단하게 인쇄 체크하면 됩니다. 워크시트에 행렬 머리글과 눈금선이 인쇄되도록 행렬 머리글, 눈금선을 체크하면은 인쇄가 되죠. 그렇게.
그 다음에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거는 여백 탭에서 가능하죠? 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그래서 그 여백 탭에서 뭡니까? 가로, 세로에 체크를 하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설정됩니다. 잊지 마세요. 얘는 시트 탭의 구성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부분합을 실행했다가 부분합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자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겁니다. 자, 옳은 거.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할 항목을 없음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여러분 여기요. 부분합 잠깐 보여드리죠.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있으니 이걸 갖고 우리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분합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우선은 정렬 작업. 그 부분합에 대한 그 그룹에 대한 그 그룹할 항목 있죠. 그 애는 반드시 정렬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성별이다. 그러면 성별 오름차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부분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부분합 개요 그룹의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정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룹할 항목을 보시면 없음이 없다고요. 여기는 이 필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성별을 골라요. 그리고 성별을 그룹으로 묶을 경우 사용할 함수 나왔죠. 그래서 나는 합계로 하겠다. 그래서 뭐 합계의 합계를 표시하겠다. 이때 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해당 그룹별로 요약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윤곽이 표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를 누르면은 각각의 그룹화 항목으로 요약된 결과가 나오고 1은 전체 요약 결과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2수준이 나오고 2수준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3수준 세부적인 내용으로 요약 결과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곽선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그 윤곽선 그룹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해 부분합에서 설정된 그룹을 모두 해제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건 윤곽선만 해제가 되지 그룹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다. 여러분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의 부분합을 지워버리고 현재 부분합으로 그 현재 부분합 내용만 표시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뭐냐면 부분합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제거를 눌러야만 부분합이 원상복구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요 현재 부분합인데 자 보시면은 개요에서 부분합 들어가죠. 여기서 모두 제거 이걸 눌러야만 원상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죠? 예. 답은 몇 번이다 옳은 거? 4번. 그 다음에 17번 메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메모 문제 나오면 이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통합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도 있죠. 어디서? 페이지 설정에 시트 탭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요. 메모에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 특수 문자도 입력 가능하며 텍스트 서식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 서식에서 가능해요. 시트에 삽입된 모든 메모를 표시하려면 검토에서 메모 그룹에서 메모 모두 표시를 선택한다. 맞는 말입니다.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딜리트로 삭제하면 메모도 지워집니까? 아니요. 내용만 지워지고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모두 삭제를 눌러야만 지워집니다. 답 4번이에요. 잊지 마시고요. 18번 다음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차트 종류. 차트 종류를 묻는 문제 간혹 출제되는데요.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여 여러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며 주로 과학 데이터 차트 작성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점으로 표시하고 각각의 관계를 표시한다. 이거는 분산형 차트예요. 과학 데이터 차트. 이 말 나오면 분산형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나 데이터 요소의 수가 많은 경우 사용되고요. 기본적으로 5개의 하위 차트 종류가 제공되며 3차원 차트로 분산형은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유효성 검사는 참으로 여러 유형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1번 유효성 조건에 대한 제한 대상과 제한 방법.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겠죠.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경우 잘못된 데이터는 삭제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존에 유효성 검사 설정하기 전에 이미 입력된 데이터는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잊지 마세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여기요, 이 뜻이에요. 또 확실하게 알고 가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C의 3번지에다가 품목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타 500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타우린, 밀크C, 그 다음에 또 타우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네? 됐죠? 자, 이렇게 제가 범위를 잡고 뭘 했냐면은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곧바로 유효성 검사를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성 제한 대상에 뭐가 있나 일단 보세요. 쭉 나오죠? 나오네. 그럼 제가 만약에 목록으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목록을 지정할 때는 각각의 내용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타민, 비타C, 그 다음에 타우린, 밀크C,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베타카로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 됐습니다. 확인? 눌렀어요. 그럼 보세요. 비타 500 없었죠? 제가 쓴 것 중에. 없었잖아요. 없지만 비타 500 날라가요? 안 날라간다니까요.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항목에서 이제 새로 입력할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죠? 네. 워크시트 열 단위로 데이터 입력 모드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유효성 검사에 위배되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 표시할 오류 메시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는 유효성 검사에 위배될 경우, 설명 메시지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에 이런 내용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설명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알파풀 갑시다. 유사 문제 보시면은 2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우리가 설정했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목록의 원본으로 정의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곧바로 입력했는데 만약에 이름을 가지고 넣는다면 는 쓰고 이름을 써야 돼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표시할 메시지 창의 내용은 오류 메시지 탭에서 설정한다. 맞고요.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데이터 유효성 설정이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즉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목록 값을 입력해 원본을 설정하려면 우리 각각의 데이터 뭘로 구분했죠? 쉼표로 구분했지 세미콜론 아니었습니다. 답 몇 번? 4번. 치사하게 너무 디테일한데? 그렇습니다. 쉼표예요.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유사문제 2번째 내용은요.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한 대상에 이 드롭다운 단추 눌렀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게 뭐냐 이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왔다. 맞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제가 범위를 슉 잡고 갑니다. 이렇게 부르면 목록, 정수, 소수점, 목록 날짜, 시간, 텍스트 길이, 사용자 지정. 이게 다예요. 모든 값.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오, 디테일해. 예. 그럼 뭐예요? 텍스트. 그쵸? 아까 있었는데 아니요. 텍스트 길이였어요. 아, 길이가 없구나. 예, 4번이에요. 치사. 그렇죠. 치사하죠.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여기 그 설명 메시지가 있고, 참고로 이 유효성을 모두 없애려면 모두 지우기 누르면 되고요. 설명 메시지는 이제 셀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그 유효성에 대한 설명 메시지고, 오류 메시지는 말 그대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즉 유효성 검사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 나타나는 오류가 오류 메시지예요. 그럼 이 오류 메시지의 스타일의 종류는 중지, 경고, 중지, 요표시, 경고, 요표시, 정보, 요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지선다용이라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안성맞춤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19번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 돌아가서 마지막 파이널 20번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차트 문제 당연히 나오죠. 자, 여러분 맨 처음에 이 차트에 제목이 있습니까? 네, 뭐예요? 지점별 주야간 판매량. 그 다음에 이 차트에 축의 제목이 있습니까? 네, 세로 축의 제목은 판매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세로 축에 여러분 눈금의 단위는 얼마씩입니까? 주 단위는 10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 눈금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 눈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 확인됩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가로축에 요 눈금선 보이십니까? 요거 예, 주눈금선이에요. 그래서 가로 항목축에 주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주간을 나타내고 주황색 막대는 야간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범례가 아니라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 범례 표지, 그리고 이게 표 됩니까? 그래서 범례 표지와 그 다음에 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특히 야간에 대해선 데이터 각각의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자, 가로축에 주눈금선이 표시되고 있다. 맞고요. 야간의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세로축의 제목이 표시가 됐고요. 축 서식에서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범례와 범례 표시가 표시되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범례 표시 나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차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난이도로 올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상시 문제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푼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한두 문제는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필기는 합격하게 돼 있어요. 단번에 붙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